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여러분 경매 물건 검색하시다 보면은 유찰 많이 된 물건들 만날 수가 있죠. 사실 최근 들어서 워낙 부동산 시장이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아파트든 토지든 상가든 우량한 물건이라고 생각되면은 1차에 그것도 감정가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낙찰들을 받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화랑장에서도 유찰이 많이 되는 물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로도 이제 그런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유찰 막 반값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물건들 보면은 권리관계가 문제가 많은 물건들이에요. 뭐 대항력인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해야 되거나 또는 뭐 집합건축물인데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은 별도 등기가 있거나 기타 뭐 대지권이 아예 없거나 뭐 이런 이제 물건들이 유찰들이 많이 되죠. 사실상 그런 물건들을 낙찰받고서 물론 해결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초보자분들이라든지 또는 고수라 하더라도 또 해결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만한 물건이 아닌데 오늘 좀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빌라인데 이게 통으로 나왔거든요. 감정가가 13억이 넘는 물건인데 3번이나 유찰이 돼서 현재 감정가 대비 34%인 5억 6천까지 떨어졌어요. 반의 반값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요거는 권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권리관계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 좀 더 한번 여러분 주목해서 내용 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 2020 타경 5135 물건이고요. 오산시 갈고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보시면은 감정가가 16억 3,565만 7천원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최저가 5억 6,103만원. 감정가 대비 34%. 굉장히 많이 유찰이 됐죠. 토지가 116평. 건물 연면적이 146평. 입찰기일은 이제 11월 18일입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됐을까요? 일단은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그 권리관계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경매가 되면요, 임차인이 이사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뭐 현장을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여기 이제 아마 이사 나간 사람들도 있고 한데 전입세대알람이라든지 물건 명시를 통해서 권리 분석을 해보시면 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보증 액수가 보통 적죠. 이게 원룸 구조의 건축물이거든요. 일단은 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고 계신 이 건축물 다세대일까요? 다가구일까요?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건물 상태만 바꾸는 알 수가 없죠. 자, 다세대냐 다가구냐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물론 이제 건축물 디자인을 보셔도 되고, 일단 건축법상에는 다세대 다가구 이거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세대의 경우에는요, 건축된 4층 이하 건물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요게 이제 다세대에 속하고요. 다가구라는 거는 동일하게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는 맞아요. 그런데 지하층 제외한 3개층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19세대 이하여야 돼요. 그래야 다가구예요. 다가구라는 거는 내가 여기 뭐 안에 원룸이 뭐 15개가 있든 19개가 있든 이게 주택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일반 건축물로서 등기가 하나니까. 그런데 이게 다세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면은 여기 만약에 20개의 빌라가 있다 그러면 이게 20개의 주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내부 구조도면 보시면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2, 3, 4 층이 2, 3, 4, 5층이 이렇게 이제 한 층당 5개의 원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원래는 다가구로 이제 허가를 보통 받죠. 그런데 이 물건이 보시면은 법원경매 정보 사이트 가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201호, 201호 각 호수별로 구분 듣기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집합건축물인 다세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각 호수별로 다세대고 집합건축물이면은 이제 이게 경매로 나올 때는 사실 호실별로 개별 매각을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해당 법원에서는
이거를 물건 번호 1번으로 해가지고 그냥 202호부터 505호까지 20개 호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하나로 일괄 매각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고 있는지 대략 감이 오시죠, 지금?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 대략 이해하신 분들은 뭔지 아시죠? 이제 오산에 있는 이 건축물이 겉으로 봐서 이게 이제 다세대인지 아니면 다가구인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물론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다세대예요. 그러니까 안에 생긴 거로 봤을 때는 이게 다가구가 맞거든요. 이게 작아요, 방 하나당. 총 방이 20개니까 이거 건축법상 다세대에 속한단 말이에요. 다가구는 19세대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3개 층 이하여야 돼요. 근데 이건 4개 층이잖아요. 다세대. 그런데 이거를 201호, 202호, 203호 이렇게 해서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따로따로 부여해서 호실별로 개발 매각하면 하나당 감정 평가 금액이 뭐 한 1억에서 뭐 1억 몇천 정도 나오겠죠. 이게 워낙 면적이 작으니까. 그랬으면 이게 낙찰들이 다 하나씩 매각이 되어 나갔겠죠. 그런데 법원에서 네, 이거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일괄 매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20개의 다세대 빌라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점이 생기느냐. 물건을 이제 낙찰받는다는 거는 20개의 다세대를 동시에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산시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 취득세 중과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낙찰받은 금액에 대해서 경락대출에 제한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수가 무려 20채가 되면은 또 보유세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일단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해 볼 건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먼저 한번 볼게요. 이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억을 안 넘으면 또 취득세는 다행히 중과는 안 될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그 사이트거든요. 여기 이제 해당 주소지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감정가격이 좀 확대해드리면 2021년도 1월 1일 기준에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른 호실도 검색을 해보시면 뭐 4,200, 뭐 5층 같은 경우도 3,800 이런 식으로 그나마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1억 이하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다행히 중과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이 낙찰받은 금액으로 취득세 1.1%를 납부하겠죠. 다행히 이제 이게 만약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억이 넘어가면은 이게 12%까지 부과가 될 텐데, 당연히 이건 중과가 좀 안 되는데, 문제는 경락대출. 이게 이제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다주택을 취득하는 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현금으로 잔금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20개를 동시에 취득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뭐 고가의 부동산을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거의 경우에는 또 그 다주택으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주택의 보유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건 감안을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유찰이 많이 되고,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요건을 맞추든 어쨌든 내가 이걸 낙찰을 받는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현재 다세대로 되는 거를 다가구로 변경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야겠죠. 일단은 한 가지는 일단 층수가 이게 4층이고 20개라서 이게 안 돼요. 이런 경우는 한 개 층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3개 층에 대해서는 다가구로 인정을 받게 되면 거긴 주택수로 이제 하나로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원룸으로 임대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뭐 네, 임대료도 방 하나당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그 매물들 보시면은 원룸의 경우에 전세 한 방 하나당 5천 정도, 그 월세는 이제 500에 35만원 정도.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방 20개잖아요. 이제 방 20개인데 여기다가 원룸이 하나당 30만원씩만 잡아도 600만원입니다. 이게 임대가 풀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이제 전세로 만약에 풀로 넣게 되면은 5천만원에 20개니까 방이, 네, 그러면 1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최저가가 5억대인데 이거를 낙찰받아서 월세를 돌린다 그러면은 풀로 다 임대가 돌아가게 되면 600만원의 임대료가 나오는 거죠. 엄청난 임대료죠.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유찰이 많이 된 물건, 과연 물론 이제 이거를 나중에 다가구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 이거는 이제 다양한 또 건축법상의 사항들이 이제 확인들을 해 봐야겠죠.
예, 요즘 잘 참고를 하시고요. 어쨌든 유찰이 좀 많이 된 물건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권리관계에는 특별한 문제 없지만 다만 현장 가셔서 다른 또 하자들이 없는지 이런 확인이 필요하시겠죠. 네. 그래서 경매 물건들 중에 보면은 이제 아주 누구든지 편하게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이제 1차나 2차 때 낙찰들이 이루어지기는 반면에 또 이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유찰이 이렇게 많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과연 이 물건을 누가 해결할 것이냐, 누가 낙찰을 받을 것이냐, 뭐 지켜봐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물건을 좀 소개해드렸고요. 하나 좀 여러분께 소개 또 해드리자면, 직장인들을 위한 초단기 집중경매 스터디, 조선닷컴 교육센터 광화문에 있는 곳에서 11월 13일부터 토요일날 직장인들이 아마 수업 들으시기 좋으실 거예요. 토요일 오전 3번의 수업을 통해서 경매 기초과정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쉽고 재밌게 경매 배우실 수 있고요. 또 마지막 수업 시간에는 법원 직접 방문해서 현장학습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바쁘신 직장인분들 11월 13일 토요일날 오전에 시작하는 초단기 집중 스터디 경매 수업에 여러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통해서 카페 공지 확인해 주시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